안녕하세요. 퓨전 360을 활용한 3D 모델링 기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마우스로 화면 제어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작한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2D 스케치를 학습해서 간단한 키링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퓨전 360 프로그램을 열어서 기본 화면 구성과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부분에는 작업 관리에 관한 메뉴들이 모여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서 불러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부분에서는 개인 계정을 관리하거나 도움말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3번 부분은 상단 메뉴 부분인데 주요 기능들을 실행하는 메뉴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작업 공간 메뉴에 맞는 아이콘 명령어들이 그때그때 펼쳐집니다. 4번 부분은 검색기라고도 하고 브라우저라고도 합니다. 기준이 되는 평면이나 축이나 아니면 모델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객체들을 표시할 수도 있고 숨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 있는 5번 부분은 뷰 큐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현재 시점을 표시해주는 박스인데 특정한 면이나 아니면 모서리, 점 등을 클릭을 하면 해당 시점으로 화면을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넓은 부분은 작업 공간입니다. 2D 스케치나 3D 모델링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7번 부분은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화면을 보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아래 8번 부분은 타임라인입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순서대로 객체들이 나열이 쭉 돼서 해당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다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우스를 이동해서 화면 제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 설정에서 마우스 사용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계정을 클릭을 해서 기본 설정에 들어갑니다. 퓨전 360 외에 원래 사용하시던 CAD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동일하게 설정을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띵커캐드 방식의 초점 이동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설정을 띵커캐드로 바꾸고 중방향 반전에도 체크 표시를 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입체 도형으로 초점 이동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위치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휠을 굴리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우스 휠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환경이 그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채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살짝 화면을 기울이면 이렇게 화면의 시점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을 이리저리 방향에서 살펴볼 때 이렇게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뷰 큐브는요, 실제 화면의 방향이 상자 표면에 표시가 돼서 실제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홈 버튼이 생기는데 홈 버튼을 클릭하면 홈 뷰로 바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큐브의 면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면을 선택하면 그 면을 중심으로 똑바로 바라본 모양으로 회전을 하고 모서리를 선택하면 그 모서리 양쪽 면에 반씩 보여주도록 45도 회전합니다. 뷰 큐브를 이리저리 이제 굴려 보시면서 조금 화면 이동 방식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2D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2D 스케치는 평면의 도형을 그리는 일입니다. 3D 모델링을 할 때 2D 스케치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D 스케치는 아무래도 평면의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평면에다 그림 그릴지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왼쪽 검색기 브라우저를 보시면 원점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화살표 표시를 눌러서 느려뜨려 보겠습니다. 자, 눈동자 모양을 눌렀다가 또 눌렀다가 하면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점은 도면의 정 가운데를 의미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있는 X, Y, Z는 가로, 세로,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 축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면이 있는데 X, Y 면이 이쪽이고 그 다음에 X, Z면, 그 다음에 Y, Z면 이렇게 평면도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방향에 따라서 스케치면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직 기초 과정에서는 어디에 스케치를 해야 할지 헷갈린다 하면 바닥인 X, Y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X, Y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X, Y면을 바로 보일 수 있게 화면 시점이 이동했죠. 자, X, Y면에다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볼 텐데요.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 메뉴에 작성을 클릭하시면 쭉 도형 종류가 나오는데 저희는 직사각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경험해 보겠습니다. 2점 직사각형은 자, 2개의 꼭지점을 콕 찍고 콕 찍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높이와 폭이 지정되는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직사각형은 3점 직사각형인데 점이 3개 필요한 직사각형이에요. 처음에 꼭지점을 하나 콕 찍고 두 번째 꼭지점을 찍고 마지막 꼭지점을 찍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좀 기울어진 직사각형을 그릴 때 좀 유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도형을 스케치할 때는 반드시 중앙이 이 원점에 오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때도 이번에는 작성을 눌러서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직사각형은 맨 처음에 사각형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콕 찍어주면 자, 이제 원점이 되겠죠? 자, 콕 찍어주고 이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토대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는 방식인데 자, 원하는 부분에다가 점을 찍으면 딱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직사각형은 아무렇게나 그렸는데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치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에서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스케치 치수를 클릭하시면 자, 스케치를 넣고자 하는 선 위에다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는데 이때 선을 클릭한 다음 치수를 넣고 싶은 부분에 자,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생기는데 여기에 원하는 치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저희는 조금 길쭉한 키링을 만들 거라서 90mm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0, 엔터. 자, 다음 세로 치수도 같은 방식으로 넣겠습니다. 자, 스케치 치수 선택한 다음에 선을 한번 클릭하고 다음 옆에 치수 넣을 공간에다가 다시 한번 콕 찍어서 자, 이번에 세로 높이는 24mm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4 그리고 엔터. 네, 이렇게 간단하게 치수가 입력이 되었죠. 사실 이렇게 직사각형을 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는 중간에 치수를 바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행 취소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 Y면에 스케치를 작성할 건데 중심 직사각형을 그릴 때 원점을 찍고 쭉 마우스를 느리는 순간 텍스트 박스가 두 개 생겨요. 자, 가로부터 생기는데 가로에다가 역시 90이라고 치고 그 다음 탭 키를 누르면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면 다음 텍스트 박스로 이동을 하는데 네, 이동을 해서 24mm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직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치수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를 그리고 있으면은 언제 스케치가 다 끝난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위에 초록색 스케치 마무리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자, 이거를 클릭해 줘야 스케치가 이제 다 끝이 났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사각형 스케치를 끝났는데요. 여기에다가 키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리를 걸 수 있는 고리 형태를 더 이어서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XY면에 스케치를 할 거라서 XY면을 우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릴 도형은 원입니다. 작성에서 원을 선택하면 원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2점 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른 원들도 한 번씩 클릭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쉽게 그리는 방식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점 원을 선택한 다음에 직사각형 양쪽 꼭지점을 한번 클릭하고 또 클릭해서 자, 원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위에 원을 한 번 더 그려줄 텐데요. 이번에는 작성에서 원, 중심 지름 원을 선택한 다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이제 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찍고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해주면 쭉 이렇게 느려서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름을 16mm로 아예 정해서 자, 텍스트 박스에다 16이라고 작성을 한 다음 엔터 키를 눌러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역시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직사각형과 원만 이용해서 키링 형태를 그려보았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닫힌 도형 같은 경우는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면을 클릭을 해서 해당 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자, 고리 형태의 이 홀을 선택을 해줄 텐데, 자, 여러 개의 면을 선택을 할 때는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또 다른 면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 직사각형과 호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파란색 하이라이트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파란색 면은 아직 두께는 없고 납작한데 이런 면이랑 다르게 두께가 있는 객체를 솔리드라고 합니다. 두께를 쌓아 올리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솔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위쪽에 상단 메뉴 두 번째 돌출을 클릭합니다. 이 돌출은 2D 스케치에 높이를 주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돌출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 창이 하나 뜨는데 위쪽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은 프로파일은 돌출에 사용될 스케치가 몇 개 선택되었는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직사각형과 호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2개 선택됨이라고 이미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돌출을 어디서부터 할 건지 시작 지점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XY 평면에다 그렸기 때문에 그대로 프로파일 평면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방향은 돌출을 어느 쪽으로 생성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쪽, 그러니까 Z축으로 계속 한쪽 방향으로 쌓을 거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자, 범위 유형은 돌출을 할 생성 거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선택을 하고 우리는 키링의 높이겠죠. 높이를 3mm로 정해서 거리에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한 후에 자, 숫자를 입력하자마자 이렇게 돌출된 입체 형태가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서 마무리를 할 텐데 여기서 새 본체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하나의 새로운 객체, 새 본체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확인을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키링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생성된 솔리드를 이용해서 돌출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만들어진 키링 본체 위에다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넣을 면이 되는 키링 윗면을 이렇게 마우스로 찍어서 선택을 하고 상단 메뉴에 스케치 작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면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지금 객체의 한쪽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다라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작성 하위 메뉴 중에서 쭉 내려보시면 문자가 있는데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자를 어느 구역에 넣을 건지 네모로 박스 지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문자 스케치를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글꼴과 그다음에 글자 크기, 간격 등을 적당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를 다 입력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케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텍스트로 넣은 스케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키링 윗면에다가 그려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출을 하게 되면은 이 윗면, 그려진 윗면부터 돌출이 가능하게 되겠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돌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돌출 버튼을 눌러서 자, 프로파일 평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리, 이번에도 자, 거리를 3mm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평면이 이 키링의 윗면이기 때문에 윗면에서부터 3mm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눌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두 번째 파일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는 건 이 파일, 작업 파일 자체를 저장한다는 뜻이고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할 땐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G코드 변환을 하는 방식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내보내기를 선택을 해서 STL 파일로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키링. 그 다음에 유형은 반드시 하단에 있는 STL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바탕화면 네,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완료라는 팝업이 뜨면서 키링 STL 파일이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델링한 파일을 조금 수정해서 출력한 작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한 2D 스케치나 돌출 기능만 이용해서 응용을 해도 간단하게 키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학생들의 예시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2D 스케치를 학습을 해서 키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